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누렁입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K컬처는 지구 반대편을 열광시키고 1인당 GDP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번영은 사실 주인이 떠날 집을 금치라는 목수의 망치질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도심에 더 높은 빌딩을 올리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풍요로운 멸망을 예약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이라는 이름의 독약을 마시며 내일이 없는 오늘을 축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대한민국 사망 선고서의 첫 줄, 그 잔혹한 수학적 진실을 직시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5명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제 성적표입니다. 0.72. 지난 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이 숫자는 단순한 소수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인구 용해의 선언서였습니다. 자, 냉정하게 데이터로만 계산해 봅시다. 지금 100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들이 다음 세대를 낳으면 그 숫자는 36명으로 쪼그라듭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부모가 되면 13명이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단 5명만 남습니다. 딱 4세대, 불과 100년 만에 인구의 95%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건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자발적 멸종의 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출산율은 0.5라는 기괴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쌍 중 한 쌍은 아예 대가 끊긴다는 소리죠. 단순히 학교가 폐교되고 군대가 비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인 아파트를 받아줄 수요자가 사라지고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약속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멀리서 소리 없이 달려오는 거대한 화물열차와 같습니다. 당장 충돌하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이지만 그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가 이 열차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DNA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데 왜 지금 우리 눈앞의 경제 지표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과 화려한 번영을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왜 위기는 숨어있고 번영만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이 찬란한 축제 뒤에 숨겨진 기괴한 반전과 잔혹한 함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밖을 한번 보시죠. 백화점은 쇼핑객으로 북적이고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겁습니다. 2026년 2월 오늘 대한민국은 지표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정부는 출산율이 0.85로 반등했다며 저출산의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이건 거대한 착시이자 우리 세대가 미래에서 빌려온 가불된 번영일 뿐입니다. 왜 0.7이었던 숫자가 갑자기 0.85로 올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몰렸던 코로나 지연 결혼의 거품이 지금 첫째 아이 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잠시 터져나온 것일 뿐 사회의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화물열차와 같습니다. 열차는 충돌하기 직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법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호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낼 수 있는 마지막 최대 출력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는 통계상 역대 최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생이라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아직은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점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려갈 낭떠러지만 남았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달콤한 통계 수치에 취해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가장 화려한 무도회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도 이 착시 현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수요가 받쳐주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화물열차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선로 끝에 브레이크는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들이받을 첫 번째 희생양이 단순히 아이들의 숫자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인구 열차가 가장 먼저 파괴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돈의 심장입니다. 2060년 국가의 금고가 완전히 텅 비어버릴 때 당신의 통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2060년의 대한민국을 한 줄로 요약하면 멈춰버린 심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4년 뒤 이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늙은 국가라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죠. 학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요양원이 들어서고 거리를 메웠던 젊음의 활기 대신 조용한 적막만이 도시를 감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1,000조 원을 넘보는 이 거대한 자금은 2040년부터 성장을 멈추고 2050년이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2060년의 청년들은 존재하지 않는 기금 대신 자신의 월급 절반을 세금으로 내며 노인들을 직접 부양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경제의 엔진인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약 3,7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정부 세수는 줄어들고 물건을 살 사람도 사라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영구적 경기 침체라 부릅니다. 로봇이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사라진 시장에서 소비와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GDP는 2040년대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다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겁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자산 가치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왔던 우상향의 신화는 2060년이라는 절벽 앞에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경제적 사망 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그 집행 유예 기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이 사회 시스템이 유지될 때만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돈이 마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무서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심장이 멎어가는 사이 우리를 지켜주던 물리적 방패마저 녹아내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마저도 북한은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라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돈이 없어도 나라는 버티지만 지킬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2026년 2월 7일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기술 분석가인 일론 머스크가 한 팟캐스트에서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남쪽으로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이 말이 단순히 자극적인 농담일까요? 숫자로 계산해보면 이건 아주 냉혹한 전략적 예측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약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약 25만 명의 젊은이가 입대해야 하죠. 하지만 2060년이 되면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현재 전투 가능 연령 남성의 약 5%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면 2060년에는 이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려야 지금의 머릿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전체를 멈추고 젊은이들을 전부 최전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북한과의 인구 역전입니다. 현재 남북한 인구비는 2대1 수준으로 우리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90년 뒤 한국 인구가 현재의 3%인 150만 명으로 줄어들 때 북한은 여전히 1,00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력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걸어서 넘어온다는 표현은 비어버린 국경선과 무너진 방위력을 뜻하는 기술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물리적인 방패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나라가 지켜진다 한들 그 안에 담길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사라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2060년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K컬처의 심장이 멈추고 외로움의 팬데믹이 찾아올 거라는 잔인한 예고. 과연 우리 문화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풍경일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과 K-드라마, 지금 우리는 그 절정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60년의 무대는 차갑게 식어 있을 겁니다. 문화를 만들고 소비할 청년이라는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보시죠. 2000년 당시 트렌드를 주도하던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인구는 약 1750만 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 황금 세대가 지금의 K컬처를 일궈낸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이 핵심 연령층은 560만 명으로 줄어들고 비중은 고작 16%로 쪼그라듭니다. 새로운 감각과 혁신적인 시도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물려받을 후손이 없으니 수천 년 이어온 우리의 전통조차 박물관에 박제된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문화적 갈증보다 더 지독한 정서적 고갈에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이미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은 형제자매가 없고 30%는 자녀조차 없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명절의 북적임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되고 고독사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닌 흔한 일상이 됩니다. 사람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해 멧돼지가 활보하는 자연의 숲으로 돌아가겠죠. 우리가 알던 북적이고 활기찬 한국은 이제 지도 위에서 점차 흐릿하게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화려했던 축제가 끝난 뒤 텅 빈 무대 위에 남는 것은 지독한 적막과 고독뿐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이 문화적
사회적 붕괴는 곧 삶의 의미 자체가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라는 단어에 그토록 차갑게 반응하는 걸까요? 국가적 멸망 앞에서도 이들이 단호하게 비혼과 절전 모드를 선택한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청년들이 내린 냉혹한 경제적 결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상장 폐지될 게 뻔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결혼은 바로 그런 상장 폐지 위험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로맨스의 낭만은 엑셀 시트의 냉혹한 숫자로 대체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수도권에서 번듯한 신혼집 하나 마련하려면 남성 중위소득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5년을 모아야 합니다.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는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돈보다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남성들은 이혼 시 기여도와 상관없이 자산이 기계적으로 분할되는 판례들을 보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내 평생의 헌신이 결국 자산반 토막과 고독인가? 라는 의구심이 자신을 현금 인출기로만 보는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성들의 상황은 더 처절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독박 육아의 굴레와 경력 단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 2026년의 남녀는 서로를 사랑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을 침몰시킬 최대 리스크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이 녹아내린 자리에서 각자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바로 전략적 퇴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깨져버린 사회적 계약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슬픈 저항입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보상은 제로인 불공정 계약서에 누가 선뜻 서명을 하겠습니까? 남성들은 가장이라는 직책에 사표를 던지고 여성들은 재생산이라는 의무를 거부하며 각자의 섬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신뢰라는 DNA가 완전히 변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20년간 무려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산율은 매년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걸까요? 우리가 믿었던 그 수백조 원의 예산이 사실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 그 돈의 배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조 원.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이 지난 20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0.7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뿐이죠. 이건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 오류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현금 인출기를 자처하며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 자체가 깨져서 애초에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가족 동반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며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청년들은 국가가 놓아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다리를 이용해 내 집 마련이라는 개인의 자산을 챙긴 뒤 더 깊은 각자 도생의 요새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300조 원의 예산은 청년들의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기득권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2026년 2월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아이 한 명당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얹어준다고 해서 내 커리어가 끝장나고 독박 육아의 감옥에 갇힐 거라는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화려한 현금 정책에 속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잊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생명을 환영할 준비가 된 DNA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결국 300조 원의 배신은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고 이미 고장난 사회의 엔진을 고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말 소멸이라는 이름의 종착역뿐일까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우리가 아직 열지 않은 단 하나의 마지막 생존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 그 최종 생존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이미 거대한 빙에 부딪혔고 차가운 바닷물은 엔진룸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잔혹한 데이터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이유는 단순히 공포에 질려 함께 침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인구 통계라는 화물 열차를 당장 멈출 수는 없어도 그 충돌의 궤적을 바꿀 마지막 핸들은 아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300조라는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방정식 자체를 폐기하고 새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극심한 경쟁 문화 속에서 나 자신과 미래의 아이들을 무한 동력의 부품으로만 취급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경쟁의 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서울에만 몰려있는 이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독을 해독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전국으로 분산될 때 비로소 청년들은 서로를 리스크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경제적 손익계산서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내 인생의 손실이 아니라 삶의 확장이 되는 사회적 DNA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육아를 하는 직원을 민폐가 아닌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으로 대우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독박 육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함께 생명을 길러내는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고도의 경제적 전략입니다. 사실 이런 해결책들은 누군가가 보기엔 이상적이면서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암울한 현실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원화를 해지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2026년 코스피가 당장 떡상해서 계좌가 빨간불로 물드는 걸 보면 분명 기분 좋은 일이고 투자자로서 환호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이 뜨거운 열기 뒤에 가려진 냉혹한 장기적 흐름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한국 시장은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S&P 500과 같은 미국 지수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넘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인구가 유입되며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생산성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즉,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튼튼하게 버티는 이유는 AI를 필두로 한 압도적인 기술력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미국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자산이 원화라는 울타리에만 갇혀 가치가 희석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반등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 지수와 달러 자산,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화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익률의 하락을 넘어 내 자산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우량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인구학적 흐름 속에서 내 자산과 원화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암울하신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9회 말 투아웃, 즉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관중들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위기를 직시하고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시작한다면 2060년의 성적표는 우리가 상상한 비극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살아남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신뢰의 재건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냉혹한 분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축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조타수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누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